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화학 4주차 이제 적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는 7장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피적분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사용한 정적분 계산, 그 다음 그래프에서 부정적분과 면적 사이 관계, 부분적분법, 대입법, 부분분수법을 이용한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분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그죠?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미분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죠?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함수의 변화량,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제 미분을 다시 거꾸로 하면은 이제 미분했을 때 어떤 함수가 얻어진다고 하면은 그 원 함수를 얻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적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책에 있는 예제 7.1을 보면 가속도가 a = -g, 즉 이제 어떤 물체가 이제 위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 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체의 g 방향 속도를 우리가 알고 싶다. 이제 t = 0에서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t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g 방향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물체는 기본적으로 중력 가속도 g를 받게 되죠. 그죠? g라는 중력 가속도를 어디로? 아래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t = 0일 때의 속도는 v0인데, 이제 이 t가 이제 시간이 t가 되었을 때 속도는 바로 v = v0 플러스 at. 근데 a가 -g니까 -gt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의 질문은 이제 시간이 t일 때 속도가 v인데, 과연 원래 그러면은 이제 그 위치의 함수 gt가 뭐가 되면은 이 gt를 미분하였을 때 v0 - gt가 나오느냐,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거꾸로 이제 나아가면은 사실은 이제 gt는 원래 어떤 이제 상수 g0가 있고 플러스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스퀘어로 주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미분하면은 이제 v0 - gt 라는 g 방향 속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한 이제 적분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포멀하게, 조금 더 이론적으로 이제 적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포멀하게 살펴보면, 자, 어떤 함수, 이제 어떤 함수 라지 fx로 주어지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함수가 이제 x1에서 x2로 x 값이 x1에서 x2로 변할 때 그 변화량 델타 fx를 내가 알고 싶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임의의 어떤 함수 이제 fx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어떤 점에서 x1에서 여기 이제 x2까지의 이 변화량 델타 f를 내가 구하고 싶다. 그런데 이 구할 때는 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 x1과 x2의 차이가 작다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제 델타 x라고 하고, 사실 이 델타 f는 어떻게? 이 기울기에, 그죠? 이 기울기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거가 바로 이제 이 델타 fx가 되죠. 그죠? 델타 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바로 이제 라지 fx를 미분한 것이고, 우리가 이 함수를 fx라고 바꿨으면은,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를 내가 이제 K개로 아주 잘게 쪼개겠다. 다시 한 번 더 잘게 쪼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요렇게 시그마 K 이꼴 0에서 n-1까지 그죠? K개가 아니라 여기 이제 n개로 스몰 n개로 이렇게 잘게 쪼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K XK 요 잘게 쪼갠 각각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XK라고 하고요. 그 이제 잘게 쪼갠 단위를 우리가 이제 델타 X라고 하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XK는 이제 X0에서 시작을 해서 이 아주 조그만한 그 조각 X가 이제 아주 조금 늘어나는 거를 이제 K번 한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러면은 이 델타 X가 굉장히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더 이 값은 정확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결국에는 델타 X가 이제 0으로 가면 좋은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얘를 더 잘게 무한번 자른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는 거, 즉 이제 적분을 우리가 포멀하게 쓰면은 이제 델타 X는 0으로 가고 n은 무한대로 가고 그 쪽에는 개수는 무한대로 가고 대신에 n 곱하기 델타 X는 이제 x 프라임에서 x0까지 시작점에서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차이로 이렇게 이제 상수로 주어질 때 이 극한값을 구하면은 이때 이 시그마 값을 구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적분값이다. 결국에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쓰면은 요렇게 이제 인테그랄 x0에서 x 프라임까지 fx dx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dx가 결국에는 아주 조그만한 델타 x가 이제 0으로 갈 때 그 아주 미세하게 x가 늘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 dx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정적분. 이때 이제 fx를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때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indefinite. 그러니까 정의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이것을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적분한 원 함수가 라지 fx라고 하면은 여기에 사실은 상수만큼이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상수만큼이. 그죠? 왜냐하면은 이 함수 라지 fx 플러스 c를 미분하면은 얘는 그냥 fx가 되잖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은 상수는 미분하면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상수만큼의 이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라지 fx는 부정적분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간이 주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fx 이제 어떤 그 원래 함수를 구했을 때 x 프라임에서 빼기 x0까지 x0 플러스 c만큼을 이제 빼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뒤에 상수가 소거되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거는 fx 프라임 빼기 fx0, 즉 상수에 어떤 그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적분이라고 하는 정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해졌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제 적분하는 뭐 기본 법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텐데, 근데 사실은 적분은 미분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죠? 법칙을 따르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아주 쉬운 다항식의 적분 아니면은 적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분을 미리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적분을 미리 해놓은 솔루션. 그것을 우리가 적분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그 부록 2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414쪽을 보세요. 414쪽. 여러분들 교과서에 414쪽을 보면 부정적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의 경우에는 많은 수학자들도 이제
그 적분을 매번 직접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적분의 경우에는 표를 많이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이제 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적분의 성질, 정적분,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이제 정적분을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여기 이제 적분 기호가 이렇게 이제 길게 늘어서 있는 이유는 길게 늘어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면은 이 정적분 기호가 뭐랑 닮은 것 같아요? 정적분 기호가 이제 S를 길게 늘린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적분이라는 게 더하기를 하는 거라서 썸에서 S를 따와서 얘를 이제 길게 위아래로 늘어뜨려서 이제 이 적분 기호를 처음에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적분 기호는 S를 닮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을 봅시다. 자, 정적분 A에서 C까지 어떤 함수 fx를 이제 정적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이거는 이제 그 원래 부정적분 함수 라지 fx가 있을 때 c 빼기 a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a가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구간을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죠. a에서 b까지 하고, 그러니까 a와 c 사이에 있는 b라는 점을 하나 구한 다음에 a에서 b까지 한번 적분하고 다시 b에서 c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보면은 f 라지 f의 b 빼기 라지 f의 a 더하기 라지 f의 c 빼기 라지 f의 b. 그래서 요거 날라가고 나면 남는 거는 라지 fc 빼기 라지 fa. 즉 a에서 c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쉬운 거고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그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를 뒤집으면, 구간을 뒤집으면은 부호가 반대된다. 마이너스 B에서 A까지 fx를 적분한 거랑 똑같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명한 거죠, 그죠? A에서 B까지 fx를 적분하면은 이거는 라지 f B 빼기 라지 f A인데, 이제 적분 B에서 A까지는 by definition 라지 f A에서 라지 f B를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호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네,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우리가 아주 자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small fx에 어떤 이제 상수 c가 곱해졌다라고 합시다. 상수 c가 곱해졌으면은 이 상수는 항상 밖으로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fx를 적분하면은 요 c는 이제 밖으로 나오고 fx만 적분한 다음에 다시 c를 곱해주는 거랑도 똑같다. 네. 이것도 자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이제 성질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홀 함수와 짝 함수. 자, 홀 함수와 짝 함수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홀 함수는, 자, 영어로는 odd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od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홀수, 짝수라고 할 때 영어로 이제 홀수가 바로 이제 odd number가 되고요. 짝수가 even numb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홀 함수는 odd function인데, 홀 함수는 이제 그 함수에서 홀 함수라고 하는 거는 fx랑 뭐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은 그 함수 값도 부호가 반대가 되는, 네, 것을 이제 우리가 홀 함수라고 하게 되고요. 짝 함수는 이제 0을 기준으로 대칭인 것, 즉 다시 말해서 x를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나 똑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를 보면은, 자,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홀 함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c에서 c까지 적분을 하면은 얘는 무조건 적분을 해보지 않더라도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홀 함수라고 하는 거는 홀 함수는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즉 0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원점에 대칭이 되게 됩니다. 원점에 대칭이 되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요까지 우리가 썸을 했다. 여기에서 요까지 썸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제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은 길이, 똑같은 구간 마이너스 c에서 c까지 쭉 적분을 하면은 넓이, 밑에 요 넓이는 다 같은데 이제 부호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성질인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 함수가 만약에 홀 함수라는 거를 확실하게 안다면은 적분을 그리고 이제 구간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주어지게 되면은 굳이 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얘는 당연히 0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거나 나중에 무슨 이제 문제를 풀 때 구간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주어졌네? 대칭적으로 주어졌으면은 우선 해봐야 될 게는 이제 무턱대고 적분을 시작할 게 아니라 요 적분 기호 안에 있는 이 함수가 홀함수인지 짝함수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안에 있는 함수가 홀함수다. 그러면은 아무리 적분이 복잡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적분값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용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짝함수의 경우를 보면은 짝함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fx가 마이너스 fx랑 f 마이너스 x랑 이제 그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바뀌더라도 이제 y 값이 동일하다. 즉 다시 말해서 0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이제 양변의 대칭이다. 0을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적인 모양을 띠고 있다. 라고 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짝함수라고 하고요. 짝함수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양옆이 모양이 똑같고 부호도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c에서 c까지 이런 구간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0에서 c까지 적분한 거에 2배가 됩니다. 딱 2배가. 그죠? 왜냐하면 모양과 부호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짝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전 연습 그 책에 이제 그 176쪽에 있는 실전 연습 7.6을 잠깐 볼 텐데요. 자, fx equal x exponential minus x square의 계략의 그래프를 그리고 홀 함수인지를 확인하여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볼 때, 그죠?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exponential minus x 제곱 dx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거를 사실은 이제 부분적분을 몇 번 하면 2번 하면은 구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계산하지 않더라도 얘가 만약에 홀함수라면은 뭐다? 0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얘가 정말로 홀함수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계략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복잡한 함수가 있을 때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그릴 수가 있느냐 하면 네. 자, 여기 이제 울프람 알파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울프람 알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울프람 알파라는 사이트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수학이나 어떤 그 과학 쪽에 특화된 어떤 이제 서치 엔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걸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여러 가지 수학 공식 혹은 함수들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를 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
곱하기 exponential 자 승수 기호가 exponential 여기 괄호하고 마이너스 x의 제곱.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서치를 해볼게요. 자, 얘를 계산해 봐라. 그러면은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 여기가 이제 라지 x가 돼버렸네요. 여기 스몰 x를 해야 되는데 스몰 x 지금 아까는 맨 앞에 게 이제 그 라지 x가 돼서 이제 일종의 벡터로 인식이 돼서 3차원이 나왔는데 3차원은 나중에 하고요. 자, 여기 인풋을 하면은 여기 이제 플러스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이제 enlarge는 크게 보려면은 돈을 내야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플러스를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x exponential 마이너스 x 제곱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서는 이제 y가 마이너스 값이고 플러스 쪽에서는 y가 플러스 값을 가지는 이렇게 이제 꼬부랑한 요런 이제 플랫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얘가 이제 홀 함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홀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올프람 알파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 쭉 내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테일러 익스펜전을 하면은 x 이퀄 0 근방에서 테일러 익스펜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데리버티브가 미분이고요. 그죠? indefinite integral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극한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수학적인 성질을 많이 이제 알려줍니다. related query도 있고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이제 내가 어떤 펑션의 그 꼴이 궁금하다 혹은 사실은 이제 미분값이나 적분값이 궁금하다 하면은 요런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려면은 손으로 풀 때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도 있어야겠죠. 그죠? 항상 이렇게 그 계산기의 도움을 받으면은 실력이 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손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실력을 갖추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래 다시 이제 그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 7.6에 있는 이 함수의 경우에는 결국 홀함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얘가 홀함수인지 아닌지는 여기에다가 그냥 이제 a를 넣어보고 그죠? 마이너스 a를 넣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a를 넣으면은 이 값이 a exponential 마이너스 a 스퀘어가 되고요. 마이너스 a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a exponential 마이너스 a 제곱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x가 마이너스 x가 되면은 부호가 반대로 됐다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죠? 금방 알 수가 있어서 얘는 이제 홀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잘 안 넘어가고 있네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2.3 이제 정적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도함수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정적분의 경우 정적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미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자, 이 fx, dx, fx란 함수를 적분을 하는데 이때 적분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여기 a에서 y까지 적분을 해라. 그런데 이때 이제 이 y가 지금 우리가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새로운 변수 y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얘를 적분하면은 자, 얘를 적분하면은 결국에는 그냥 fy가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손쉽게 우리가 보일 수가 있죠. dy, d 적분 a에서 y, fx, dx 라고 하면은 얘는 dy, d 라지 fx 여기 y가 되죠. 그죠? 여기 이제 y가 들어가고 빼기 fa가 되는데 이때 이제 a가 상수고 y가 변수라면은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당연히 이 상수 텀은 날아가고 fy만 남게 되겠죠. 그죠? 네. 남게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그 g가 이번에는 변수다라고 하면은 g가 변수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dg, d, f, c에서 b까지 fx, dx를 적분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제 f, b, f, z 그래서 이거를 dg, d 미분을 하면은 앞에 상수 날라가고 마이너스 fg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fg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위아래 다 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지금 책에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자, 이제 시작 구간과 끝 구간이 전부 다 어떤 이제 g라는 변수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g라는 변수가 있는데 시작 구간을 우리가 이제 ag라고 하고 끝 구간은 bg라는 함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fx, dx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적분이 정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g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옵스. 여기 g를 살짝 지우고요. 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을 해서 잠깐 해보면은 d 얘는 이제 fx 이제 원래 그 함수 라지 fx에 있는데 라지 fx에 bg 그죠? 빼기 원래 그 부정적분 함수 f에 여기 이제 a가 들어가는 거죠. a에 z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요거를 이제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g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g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얘는 보면은 f라는 함수 안에 다시 이제 b라는 함수, 그러니까 g가 이제 들어가면은 b라는 함수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라지 f를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복합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밖에 거 먼저 미분하고 밖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f, b, g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고 그죠? dg d, bg 그 다음에 g를 미분하면 1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d에도 여기를 이제 미분하면은 밖에 거 먼저 미분하면은 small f, ag 곱하기 dg, dag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책에는 조금 간단하게 여기 이제 그냥 ba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은 약간 그 상수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명시적으로 그 g의 함수다, a와 b가 g의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손쉽게 그 책에 있는 7-27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부정적분표 대부분의 부정적분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 수학자들이 계산을 해놓은 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대부분의 수학책들이 많이 부록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414쪽에 보면은 부록 2에
적분표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도 이제 그 적분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적분표를 제가 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든지 네.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예제 책에 있는 예제 7.6이나 7.7 이런 것들은 이제 표에 있는 걸 찾아서 표에 있는 그 표에 있는 변수들을 이제 적당히 나의 함수에 있는 그 변수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대입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7.4절에서 이제 다룰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이상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상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적분 구간 중에 어딘가가 그 책에 이제 147쪽을 보시면은 147쪽에 이제 그 7.4 이상적분 바로 밑에 이제 데피니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분 구간 어딘가에서 이제 무한하면은 이 적분을 우리가 이제 이상적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기 이제 끝나는 점이 무한되거나 시작점이 마이너스 무한되거나 아니면 양 끝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되거나 이렇게 이제 한 구간 중에 하나 혹은 둘 다가 이제 어떤 무한한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이상적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 함수에 따라서 유한한 값을 가질 때도 있고 또는 발산하거나 진동하는 경우도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제 7.8을 보게 되면 예제 7.8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제 exponential x라는 함수가 있는데 exponential x라는 함수를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요렇게 써봅시다. 자, 요거를 다시 쓰면은 0에서 b까지 적분하는데 이 b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적분하면은 여기 상수가 원래 내려오는 거죠, 그죠? 원래 exponential ax가 적분하면은 a분의 1 exponential ax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분의 1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가 어디에서 b에서 0까지 이렇게 해보면은 이걸 쓰면은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b 빼기 여기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으면은 얘는 1이 되고, 그죠? 그럼 이제 빼기 1이죠, 그죠? 빼기 1. 즉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는데, 자, 이때 리미트 b가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b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는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exponential b 승분의 1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통으로 0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1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만 남게 되는 거고요. 즉 exponential 마이너스 x 함수의 경우에는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 넓이가 1이 된다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계산하면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x 함수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자 0에서 1을 통과하고 계속해서 작아지는 여기에서 이제 0이죠, 그죠? 그래서 적분이라는 게 0에서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x dx를 하면은 그죠? 0에서 무한대까지 이 exponential x 그래프에 exponential 마이너스 x 그래프 밑에 있는 그 area가 되잖아요, 그죠? 이 area를 쭉 무한대까지 쭉 적분을 하면은 넓이가 결국에는 그냥 1이 돼 버린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즉 x 값이 무한대가 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넓이는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는 유한한 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재미있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함수를 잠깐 또 다른 걸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실전 연습 7-10을 보면은 어떤 함수가 나와 있죠? x분의 1 함수를 이제 적분을 하는 겁니다. x분의 1 함수를 적분하는 건데, 네. 이번에는 0에서 1까지 x분의 1 함수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죠? 단지 이제 요렇게 생겼다는 건데, 그죠? 자, 1에서 1이고, 그죠? 1에서 1이고, 얘가 이제 x분의 1 함수라고 봅시다. 그럼 1에서 1이고, 요 넓이를 우리가 이제 정하는 거죠. 0에서 1까지 적분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요거를,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밑에가 0이기 때문에 자, 얘를 이렇게 다시 써봅시다. 이렇게 다시 써보는데, 자, 지금 b를 여기 이제 밑에 0을 우리가 이제 b로 바꿔 쓰고, 그죠? 자, b가 0으로 가는 요런 이제 극한을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한번 취해줘 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요 적분을 먼저 해보면은 적분 b에서 1까지 x분의 1 dx를 하면은 x분의 1은 적분하면은 로그 x가 되잖아요. 그죠? 로그 x가 되고 어디에서? b에서 1까지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b에서 1까지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죠? 로그 1 빼기 리미트 b가 0으로 갈 때 로그 b인데, 자, 로그 1은 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그 함수는 그려보면은 요렇게 된 함수잖아요. 그죠? lnx. 즉 얘가 0으로 가면은 x가 0으로 가면은 로그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이 값 자체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0이고 뒤에는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이 적분값 자체도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즉 이 결과를 보면은 이 결과는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그 이 부분을 적분을 했는데 이제 아까 exponential minus x도 뭔가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함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했더니 넓이가 1이 나왔는데 x분의 1 함수는 그 밑에 있는 영역을 적분을 했더니 0이 아니라 알고 보니 얘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죠? 네. 사실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긴 함수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의미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를 더 봅시다. 자, 실전 연습 7.10에 이제 B번을 보면은 얘는 이제 x 플러스 1분의 1을 이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x 플러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가는 부분을 이제 b라고 바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제 b를 이제 b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은, 자, x분의 1을 x 플러스 1분의 1을 이제 적분을 하면은, 그죠? 적분 x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하면은 얘는 로그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로그 x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b에서 0까지, 얘를 b에서 0까지 보내면은 여기는 b가 되는 거죠. 그죠? 1 플러스 b, 로그 1 플러스 b가 되고, 뒤에는 빼기 로그 1, 로그 1은 0이죠. 그죠? 그런데 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b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는 또 마찬가지로 x가 무한대로 가면은 로그 x도 결국에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값이 된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방금 자, 요 그래프도 보면 마찬가지로, 자, x 플러스 1분의 1 그래프도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려보면은 요렇게 x가 0일 때 1을 지나고 요렇게 줄어드는, x가 무한대로 갈수록 0으로 이렇게 점점 다가가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1 플러스 x분의 1은
적분을 하면은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은 넓이가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a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얘도 이제 exponential x랑 exponential 마이너스 x랑 모양은 비슷한데 적분했을 때의 값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이제 재미있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구간이 무한대로 간다, 혹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일단 상수로 놓고 적분을 한 다음에 그 어떤 상수 요 변수로 바꿔서 적분을 한 다음에 그 변수를 이제 변수 값이 이제 극한으로 간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으로 간다, 그런 이제 극한 값을 취해주면은 이러한 이제 이상적분을 계산하는데 이제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부분 이제 7-5 적분법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